다음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용화되기까지 해결해야 될 기술적인 과제 그리고 발전 방향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눠주실 분 모셨습니다. 홀리데이 로보틱스의 송기영 대표님,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용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홀리데이 로보틱스의 송기영입니다. 네, 우선 이렇게 그 큰 행사에 저희 아직 작은 스타트업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앞에 이제 간단한 동영상 하나만 이제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한 1년 전쯤에 이제 테슬라에서 이제 공개한 이제 젠2라고 하는 이제 로봇이고,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이제 손으로 집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옮기는, 지금 이게 이제 실제 배속이고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이게 한 20배속 정도로 이제 움직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또 오준호 교수님께서 이렇게 공개해 주셨던 이제 동영상하고 비슷한 같은 건데, 이제 스탠포드에서 이제 만든 이제 모바일 알로아라고 하는 이제 로봇이고, 이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그 간단한 형태, 이제 두 팔밖에 없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 새우도 요리할 수 있고, 네, 이런 것도 이제 그릇에 이제 옮길 수 있고, 네, 이렇게 와인이 쏟아진 것도 이렇게 행주로 이제 닦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간단한 형태 이제 설거지도 할 수 있으며, 네, 그리고 이제 캐비넷을 열고 이렇게 이제 그 냄비 같은 것도 이제 안에 넣을 수 있는 이런 이제 다양한 동작들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게 이제 공개가 됐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이렇게 쏟아졌던 이제 기사들 제목을 보면은 이제 이런 이제 미국산 로봇 혹은 이제 이런 모바일 알로아 같은 게 이제 다양하게 설거지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하면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용화가 이제 당장 이제 다음 달에 될 것 같은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과연 이제 로봇이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상용화에 있어서 이게 진짜 언제쯤 될 것인가? 저도 이제 언제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아직 그거를 위한 이제 많은 과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학습, 성능, 안전, 가격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좀 남아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관련한 연구들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학습인데, 이제 로봇이 이제 새로운 동작을 수행하도록 어떻게 학습시킬까? 로봇 입장에서 어떻게 배울 것인가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간단한 동영상 하나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둘 다 이제 걸어 다니는 로봇이죠. 이 왼쪽에 있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 전에 이제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공개한 이제 아틀라스라고 하는 로봇이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유니트리에서 공개한 이제 G1이라고 하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잘 달리고 뛰고 하죠. 그런데 이게 두 로봇의 이제 큰 차이점은, 이제 왼쪽에 있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 방식의 이제 로봇 제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엔지니어들이 로봇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좀 이렇게 코드로서 이제 잘 설명을 하는 거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방식은 이제 AI 기반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로봇이 어떻게 움직일지 학습시키는 이제 이런 방식입니다. 두 가지가 이제 다 장단점이 있는데, 우선 이제 요새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 방식의 로봇 제어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제한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통적인 로봇들은 로봇 손이 자유도가 높지가 않았죠. 한 손가락이 3개 혹은 2개 이렇게밖에 안 되는 이유가, 이게 그 로봇 공학 레벨에서는 이 로봇 손을 제어하기가 이제 많이 자유도가 점점 높아질수록 이제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컨트롤 할 수 있는 레벨로 이렇게 이제 많이 만들었던 게 있는데,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는 이제 자유도를 많이 늘리되 나머지는 좀 AI한테 한번 맡겨보자라는 이제 방식이 좀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 AI 방식의 로봇 제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새 제일 많이 유행하고 있는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이라고 불리는 이제 원격 조정 기반의 이제 모방 학습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그리고 시뮬레이션 기반의 강화 학습 이렇게 있을 텐데, 우선 첫 번째 이제 그 원격 조정 기반의 이제 모방 학습 같은 경우에는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아까 이제 뭐 새우를 조리하고 뭐 설거지를 하고 하는 등과 같은 이제 복잡한 작업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인 레벨에서 이제 실행할 수 있게 만드는 좀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좀 데이터만 이제 사람이 어느 정도 데이터만 모아서 이제 학습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이제 빠르고 쉽게 이제 초기 모델, 그러니까 성능이 엄청 높지 않아도 이제 어느 정도 동작하는 이제 초기 모델을 만들 때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 우선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작업자에 따라서 모델의 품질이 이제 크게 달라진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요것도 이제 그 동영상을 하나 보면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모바일 알로아에 있는 그 로봇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냐 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해당하는 이제 태스크들이고, 그래서 저렇게 이제 작업자가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로봇을 이제 원격 조정을 하면서 뭐 화장실에서는 이렇게 태스크를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모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10배속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사람이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조정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데이터를 모으는데 좀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립니다. 요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테슬라 옵티머스의 이제 동영상인데, 보시면은 여기에서도 지금 이제 다 이미테이션 러닝을 위한 데이터 수집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머리에는 이제 VR 기기를 쓰고 손에는 이제 햅틱 장치를 장착해서 이제 옆에 있는 로봇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조정하는 그 방식인 거죠. 그래서 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동영상은 아니고 이제 그 유명한 이제 회사 이제 피규어 AI의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 이제 채용 공고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원격으로 로봇 조정하는 사람들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파일럿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뭐 데이 시프트, 뭐 이브닝 시프트, 오버나잇 시프트 해서 24시간 동안 이제 돌릴 수 있는 체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엔지니어들이 저도 이제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꽤 많은 숫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엔지니어를 이제 24시간으로 돌리면서 하는 게 결국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을 위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만들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을 통해서 이제 지금 현재 좀 많은 일들을 할 수는 있지만, 이걸 점점 이제 고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되게 많은 인력과 노력이 이제 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뭐 얼마 전에 이제 올해 초였었죠. 이제 CES에서 아마 이제 엔비디아가 공개한 이제 코스모스 같은 류가 이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의 이제 좀 대표적인 예라고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뭐 챗 GPT와 같은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의 이제 성공 방정식을 이제 그대로 따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봇 데이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이제 자연어 데이터처럼 굉장히 많은 수를 모아서 학습을 시키면은 굉장히 높은 일반화 성능과 이제 높은 그냥 애초에 이제 높은 성능을 이제 얻을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방식인데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데이터 수집과 학습 비용이 이제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애초에 이 방식이 지향하는 바가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시키겠다. 그래서 높은 일반화 성능을 얻겠다라는 게 이제 목표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뭐 데이터를 모으는데도 많은 비용이 들고, 학습 한 번 시킬 때만도 뭐 한 수십억 원 정도가 이제 든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언급하고 싶은 이제 하나의 이제 또 단점은,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지금 이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이제 시각 데이터, 그러니까 비디오 데이터죠.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존재하는 이제 동영상 데이터 같은 거에 사실 되게 많이 이제 좀 치중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비디오에서처럼 뭔가 로봇이 어떻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로봇이 잘 배울 수 있는데, 실제 이제 손으로 뭔가를 조작한다라는 것과 같이 뭐 제가 얘를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의 힘으로 어떻게 잡고 있는지는 사실 이제 비디오를 통해서는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사람의 이제 겉모습만 보고 이제 모션만 따라할 수 있고, 이 속 안에 들어가는 이제 뭐 토크라든지 이런 힘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사실 이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뭔가 유의미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대표적인 이제 동영상 하나를 보시면은 이제 그 오픈X 인바디먼트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21개 기관에 뭐 34개 이제 실험실들이 모여서 이제 저런 이제 로봇에 관련한 데이터들을 이제 다양하게 모으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1 밀리언 이제 에피소드만큼의 이제 데이터를 모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로봇을 학습시키는데, 이제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이 움직이는 이제 비디오랑 이제 그거에 걸맞는 이제 텍스트들이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학습해서 실제 로봇한테도 여기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move apple between can and orange 하면은 이제 이런 이제 자연어 명령만으로도 로봇이 가서 뭐 사과를 잡아서 캔과 오렌지 사이에 배치하는 요런 이제 동작이 이제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거는 그냥 1배속 기준인 거고, 그래서 사실 로봇이 이제 굉장히 좀 뭐 떨림도 있고 이제 뭐 좀 느리게 이제 동작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더 발전을 하겠지만 앞으로 이제 뭐 많이 발전하고 이제 개선이 될 테지만, 지금 현재는 그냥 이 정도 수준 혹은 이제 이거보다 좀 더 이제 나은 수준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시뮬레이션 기반의 이제 강화 학습이고, 사실 저희가 이제 제일 많이 저희 이제 홀리데이 로보틱스에서 제일 이제 많이 이제 시도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이 시뮬레이션 기반의 강화 학습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로 로봇을 뭐 움직여서 데이터를 모은다라기보다는 이제 이 현실 세계를 이제 그럴듯하게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구현을 하고, 이 시뮬레이션 세상 속에서 로봇이 마음껏 이제 좀 자유롭게 이제 움직여 보면서 이제 뭐 어떤 동작을 이제 배운다라는 이제 개념이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가 아예 필요 없든지 이제 매우 적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수집 비용이 이제 적은 건 이제 장점이고, 또 동시에 이제 가상 세계 속에서만 이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가상 세계 위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제 좀 안전한 이제 학습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문제점들을 이제 갖고 있죠. 하나는 이제 시뮬레이션에서는 굉장히 잘 동작을 하는데, 이제 현실로 로봇을 갖고 나오면 제대로 동작을 안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한테 어떤 동작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보상함수라는 거를 만들거든요. 이 보상함수는 뭐 이 로봇이 가서 제대로 사과를 집었으면은 이제 뭐 점수를 얼마 주고, 제대로 못 집었으면은 점수를 낮게 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 보상함수에 의해서 이제 스스로 배워나가는 이제 이런 방식인데요. 이거를 이제 엔지니어가 이제 직접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사실 이제 좀 이제 엔지니어링 리소스가 이제 많이 들어가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간단한 이제 동영상을 하나 보시면은 이제 유니트리에서 이제 또 공개한 영상이고, 이제 로봇이 이제 백덤블링을 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과거에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시도했던 그런 뭐 컨벤셔널한 이제 코딩 방식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시뮬레이션 속에서 로봇을 구현해 놓고 이제 로봇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이제 동작을 배울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백덤블링도 하고 이제 저런 봉을 들고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도 이제 가능해집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뮬레이션에서는 잘 되는데 이제 현실로 가져왔더니 안 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생깁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이제 예시를 이제 몇 개 갖고 왔는데, 이 동영상에서 이제 보시면 이제 이 태스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리칭이라고 하는 로봇 끝단에 달려 있는 저 막대 같은 엔드 이펙터라고 부르는 거를 저 초록색 점으로 가져가는 거고요. 이제 여기선 빨간색 블럭을 이렇게 푸싱해서 이제 초록색 에어리어로 가져가는 또 태스크. 이제 그다음 이제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라이딩이라고 해서 저 판 위에 있는 빨간색 블럭을 슬라이딩 시켜서 저 초록색 영역으로 이제 보내는 요런 이제 태스크거든요. 근데 이제 시뮬레이션에서는 이제 보신 것과 같이 이제 잘 동작을 하죠. 근데 얘를 이제 현실로 갖고 오면은 이제 요렇게 이제 동작을 합니다. 얘 로봇의 엔드 이펙터가 가는데 가서 이제 굉장히 떨리죠. 네. 그리고 블럭을 정해진 위치로 이제 보내고 싶은데 이제 정확히 이제 사실 못 보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슬라이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슬라이딩에는 성공을 했는데 이제 결국 이제 좀 받지를 못했죠. 멈추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에선 잘 되지만 현실로 갖고 오면은 잘 안 되더라. 이게 이제 좀 많은 이제 좀 제약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거를 위해서 이제 좀 많은 이제 연구가 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아까 이런 이제 시뮬레이션 상황에서 뭐 이 블럭의 크기나
무게나 혹은 이제 표면의 마찰 계수 같은 거를 좀 계속 이제 랜덤하게 바꿔가면서 학습을 시켜서 결국 로봇이 좀 더 다양한 상황에서 이제 배울 수 있게 만들어서 일반성능을 높이자라고 하는 이제 뭐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 같은 기술도 있고, 뭐 리얼리티 그라디언트, 뭐 도메인 어댑테이션 이제 등등 이제 뭐 많은 이제 기술들이 이제 연구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그 걸어 다니는 이제 로코모션에서는 이제 좀 이 시뮬레이션 기반의 강화학습이 좀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제 손으로 뭔가를 조작하는 이제 매니플레이션이라는 부분에서는 아직 한계가 많이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 로코모션과 이제 매니플레이션에 대해서도 한 번만 이제 설명드리면은, 이제 걸어 다니는, 그러니까 로봇이 이제 이동이나 보행을 하는 이제 로코모션이 있고, 이제 뭐 손으로 조작하는 이제 매니플레이션이 있는데, 이제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걸어 다니는 이제 로코모션에서는 사실 지금 강화학습이 잘 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제 매니플레이션에서는 사실 강화학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도 이제 뭐 강화학습을 살짝 쓰긴 쓰지만 이제 메인은 이제 저런 이제 데이터 모아서 하는 이제 그 이미테이션 러닝, 모방 학습 쪽에 이제 많이 치중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라고 보면은 결국 이제 그 시뮬레이터의 이제 어느 정도 한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 이제 걸어 다니겠다라고 했을 때 사실 물리적으로 어떤 컨택이 이루어지는 거는 로봇의 발바닥하고 이제 이 바닥밖에는 없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로봇과 물체 간의 접촉이 이제 단순하죠. 그런데 이제 매니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의 모양이라든지 물체의 모양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 접촉점이 너무 이제 다양해집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뮬레이터에서 이제 제대로 구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게 이제 사실이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이제 심투 리얼에 대한 갭을 이제 극복하고자, 이제 저희가 사실 저희 회사가 작지만 이 작은 가운데서 제일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이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월드 모델 기반의 학습형 이제 시뮬레이터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선 월드 모델이 뭐냐라고 하면은 요새 이제 많이 부르는 이제 피지컬 AI를 이제 또 다른 이름으로 이제 월드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좀 광의의 의미로서는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고 있는 뭐 모델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이렇게 그 협의의 의미로는 이제 러닝 다이나믹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그 물체가 움직이는 그런 역학을 배우겠다라는 게 이제 좁은 의미의 이제 월드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거는 이제 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태스크가 뭐냐라고 하면은, 왼쪽 아래 있는 저 동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푸시 T라고 이제 부르는 태스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T자 모양의 이제 회색 블락이 있고, 이제 T자 모양을 놓아야 되는 이제 초록색 위치가 있죠. 저기가 이제 골 포지션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빨간색 십자가와 이제 그 파란색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로봇 끝에 달려 있는 엔드 이펙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로봇 끝에 달려 있는 막대기 엔드 이펙터로 저 T자 모양의 블럭을 계속 툭툭 쳐서 이제 원하는 곳으로 보내는 게 이제 이 과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실용적이지는 않지만 그냥 좀 물리적으로는 이제 의미 있는 이제 과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랬을 때 이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제가 이제 뭐 ST, AT, ST 플러스 1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좀 약간 이제 그 연한색으로 되어 있는 반투명하게 되어 있는 로봇의 위치나 이제 T자형 블럭을 이제 저희는 이제 ST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제 현재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타임 T라는 상태에서 이제 스테이트인데, 이 상태에서의 로봇의 위치, 로봇이 움직이는 속도, 그리고 T자 블록의 위치, 그리고 T자 블록이 가야 되는 목표 위치 같은 것들을 이제 현재 상태라고 이제 부를 수 있죠. 그리고서는 이제 이 로봇이 어떤 궤적으로 움직이는지가 이제 AT, 그러니까 T라는 시간에서의 액션인 거죠. 이런 액션이 나왔을 때 과연 이 다음 블록은, 이 블록이나 로봇의 위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거를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측을 바탕으로 이제 뭐 그래서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이거를 이제 시뮬레이터에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 현재 시뮬레이터 안에는 물리 엔진이라는 게 들어가죠. 여기에 이제 뭐 수학적이나 물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공식화된 뭐 그런 이제 물리 엔진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저희는 이런 물리 엔진을 뭐 수학적 물리적 공식 말고 이제 한번 이제 딥러닝으로 이제 해보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이런
러닝 다이나믹스를 하는 이제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훨씬 더 이제 정교하게 만들어 보자라는 게 사실 저희가 제일 지금 현재 이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성능이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로봇의 작업 성공률, 모션 정밀도, 동작 속도 이런 걸 이제 성능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이제 동영상 하나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또 이제 모바일 알로하 동영상이긴 한데 이건 이제 제목이 모바일 알로하 이제 퍼니 페일러스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네, 아까는 성공했던 것들만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사실 다 성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와인잔을 이제 떨어뜨리기도 하고 뭐 학습하는 과정에서라도 뭔가 갑자기 이제 그 프라이팬을 이제 떨어뜨리기도 하고 네, 저기에 뭐 걸려서 이제 못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찬장에 이제 저 냄비를 넣다가 이제 뭐 떨어뜨리기도 하고 이제 이런 류의 이제 많은 이제 그 사실 로봇이 이제 지금 다 동영상에 나와 있는 건 사실 이제 잘 되는 것들만 이제 보여드리니까 진짜 잘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제 실제로는 이제 이런 사례가 이제 비일비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운데 가져온 표는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모바일 알로하 논문에서 이제 가져온 이제 그 작업 성공률에 대한 표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업 성공률을 한번 보면은 이제 네 가지 태스크가 있죠. 이제 뭐 와인을 닦는 거, 새우를 요리하는 거, 뭐 설거지하는 거 등이 있는데 이제 제일 높은 성능이 이제 95%고 제일 낮은 성능을 뭐 한 40%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럼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예시가 이제 작업 성공률이 이제 95%고 이때 뭐 설거지를 로봇이 합니다. 근데 어떤 설거지냐라고 하면은 이제 싱크대에서 그릇을 꺼내서 식기세척기에 이제 옮겨 담는 과정이고, 근데 그랬을 때 이제 간혹 가다가 로봇이 이걸 떨어뜨릴 수가 있죠. 근데 떨어뜨렸을 때 한 50% 확률로 이렇게 뭐 깨질 수 있다라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뭐 5번 식사를 하고 그때마다 평균 한 8개 정도의 식기를 쓴다라고 하면은 결국 계산 결과 이제 1이 나오는데 1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은 일주일에 식기가 하나씩은 깨진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뭐 누군가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제 그러면 한 달이면 4개가 깨지고 이러면 이게 사실 쓸 수 있는 수준인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뭐 가정용일 때는 이제 이럴 수 있는데 이제 제조업으로 가보면은 만약에 제조업에서 로봇을 쓰겠다라고 하는데 작업 성공률이 95%다. 우리가 만드는 것 중에 한 100개 중에 5개가 불량이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쓰기에 되게 애매한 이제 로봇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조업 같은 데서 이제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99.9% 이상의 이제 성능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업 성능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작업 정확도. 그래서 이제 로봇 손의 자유도.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제 좀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뭐 제일 왼쪽에 있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리퍼를 벌렸다 닫았다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일자유도고, 이제 가운데 있는 이제 옵티머스 젠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 자유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 말에 이제 공개된 옵티머스의 이제 젠 3 같은 경우에 이제 22 자유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는 손 자체는 20 자유도고 이제 손목에 이제 2 자유도가 이제 포함이 돼서 22 자유도다라고 이렇게 좀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트렌드가 점점 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AI한테 제어를 많이 맡기자.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자연스럽고 정밀한 작업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좀 한번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지금의 좀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또 다른 이제 그 작업 정확도를 위한 이제 촉각 센서인데요. 이것도 이제 공개된 지는 한 1년 됐는데 결국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깨지기 쉬운 이런 달걀 같은 거를 집어서 이제 옮길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에 손가락 부분들이 표시가 되고 여기서 이제 좀 색깔로 표시되는 거는 이제 잡았을 때 어느 정도의 압력이 이제 가신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달걀을 그냥 사실은 사람처럼 이렇게 살짝 놓는 게 아니고 위에서 탁 떨어뜨리거든요. 적당한 위치에서. 근데 이제 이게 아직은 어떻게 보면 이제 촉각 센서가 이제 덜 발달되어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제가 이제 오른쪽에 이제 표시해 놓은 이제 개념도에서 텍타일 센서에서 지금 현재 여기에 사용된 텍타일 센서는 이제 제가 이제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한 Z축만 감지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센서 표면에 이제 수평한 방향인 이제 뭐 시어포스라고 부르는 이제 X나 Y 같은 경우에는 요 센서가 이제 감지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달걀을 놓겠다라고 했을 때 잡는 거는 Z축이지만 놓을 때는 X나 Y축 방향에 이제 힘이 감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테슬라 옵티머스 젠2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이제 센서가 장착되다 보니까 적당한 위치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모션을 이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긴 하고, 이건 아마 이제 그 뭐 요새 이제 공개되는 이제 많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도 사실 사람처럼 이렇게 가볍게 놓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대부분 이제 위에서 떨어뜨리는 이유가 아마 요런 이유도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센서가 이제 힘만 감지하지 말고 이제 방향도 이제 감지해 보자라고 해서 이제 여러 이제 연구들이 되고 여러 이제 상용 센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소개해 드리는 건 이제 광학식 이제 촉각 센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말랑말랑한 이제 투명한 실리콘 안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이 실리콘에 이제 점점점점 하고서 이렇게 점이 찍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손으로 이런 걸 이제 누른다, 그러니까 외력이 가해진다라고 하면은 어떤 부분에 어떤 방향에 힘이 가해질 수 있는지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센서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뭐 마그네틱 방식의 이제 촉각 센서도 있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장 센서와 자석을 이용한 방식인데, 이제 뭐 로봇 끝단에 그리퍼에다가 이제 저런 센서를 달아서 이제 뭐 이렇게 포도 같은 것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이런 센서가 위아래로 합쳐서 8개 들어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자기장 센서 위에 말랑말랑한 그 실리콘을 얹고 그 속에 이제 자석을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력에 따라서 이 자석의 위치가 이제 변형이 되면은 이걸 바탕으로 이제 힘의 방향과 크기를 알 수 있는 이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도 이제 저희도 이제 저희만의 방식의 자유도를 높일 수 있는 이제 로봇 손과 이제 촉각 센서를 이제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저희가 개발한 이제 로봇 손이고, 여기서 하얀색으로 이제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촉각 센서입니다. 그래서 저희 손도 어떻게 보면 이제 테슬라 옵티머스 젠 3랑 이제 동일하게 이제 20자유도로 이제 움직이는 방식이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촉각 센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붓 같은 걸로 가볍게 톡톡톡 쳐도 이제 인지가 될 정도로 이제 굉장히 좀 섬세한 이제 촉각 센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전이라는 부분입니다. 네, 이게 지금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아직 안전이라는 부분을 이제 신경 쓰시는 이 회사나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막 조사를 해봤을 때 이제 산업용 로봇, 국내에서 이제 산업용 로봇으로 인한 사고 사망자가 한 해만 2.7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펜스를 쳐놓고서 거기서 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제 뭐 실수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 사실 기대를 하는 게 공장에서 칸막이 치고 일을 하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사람들 옆에서 이제 같이 일하기를 바라는 건데, 과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진짜 이제 얼마만큼 이제 안전한가라는 이제 좀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뭐 안전한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이 움직이다가 자그마한 외력, 그러니까 사람의 손 같은 데만 충돌을 한다 하더라도 저런 외력을 감지해서 이제 바로 멈추자라고 하는 이제 기술이고, 이제 동영상이 스킵이 되게 했는데, 이제 또 다른 뭐 기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역 안에, 그러니까 로봇 안에 사람이 좀 가까이 다가오면 천천히 작업하고 아예 가까이 오면 아예 작업을 멈추고 뭐 이런 기술도 이제 쓰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안전한 로봇을 위한 기술에 뭐 전자적 제어 방식 해서 뭐 충돌 회피 시스템, 힘 토크 제한 기술, 뭐 안전 펜스 뭐 이런 여러 이제 기술들이 있는데, 이제 사실 이제 그런 방식 말고 이제 또 다른 방식, 이제 기계적 안전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로봇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이제 좀 말랑말랑한 이제 소프트 로보틱스라고 이제 부르는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애초에 이제 로봇의 무게가 이제 굉장히 가벼운 이제 로봇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동영상을 하나 또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는 이제 로봇이 뭐 사람이랑 이제 충돌을 피한다라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서 로봇 가동 범위 안에 뭐 사람이 있으면은 알아서 이제 피해 간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저는 이게 맞는 방식인가? 진짜 이런 공간에서 지금 여기서는 로봇이 천천히 움직이는데 로봇이 진짜 빨리 움직일 때도 이제 사람이 여기서 같이 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사실 없을 것 같거든요. 요거는 이제 어제 이제 동영상에서 이제 봤던 건데, 이제 그 유니트리 이제 로봇이 이제 춘절에 뭐 갑자기 사람을 이제 공격하려고 했다라고 해서 이제 안전 요원들이 이렇게 이제 뭐 끌어내가는 이제 이런 동영상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얼마든지 이제 이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로봇이 실제로 뭐 사람을 공격했다라기보다는 가다가 갑자기 뭐 센서 오류라든지 뭐 발이 어디에 걸렸다라든지 때문에 이제 다시 자기 자세를 가다듬느라고 이제 아마 잠깐 이랬던 건데, 이게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공격하는 것처럼 이제 보일 수 있고, 근데 저게 만약에 안전 요원이 안 잡고 로봇이 진짜로 쓰러져서 사람한테 돌진했으면은 뭐 사람이 죽을 정도는 아니겠지만 아마 좀 많이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추구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이제 좀 기계적 안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로봇은 아니고 이제 네이버 랩스에서 만든 이제 엠비덱스라고 하는 로봇인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게가 매우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움직이는 부분 자체가 뭐 2점 몇 킬로밖에 이제 안 돼서 실제 이제 로봇 팔들이 이제 만나면은 한 20킬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0킬로짜리 팔에 맞는다기보다는 뭐 그래도 한 2점 몇 킬로짜리 팔에 맞는 게 훨씬 이제 안전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요런 로봇에 대한 연구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이런 거랑 이제 그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만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의 이제 제품명이고, 이제 이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움직이는 부분이 이제 3kg밖에 안 되긴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뭐 가격이라는 부분은 이제 좀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네, 그래서 발표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기영 대표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